자, 헝가리 선거 결과는 오르반을 지지하던 쪽이든 반대하던 쪽이든 모든 진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의 피데스당은 16년 동안 집권해 왔지만 헝가리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거의 모든 투표용지 집대 결과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당 티사가 헌법 개정이 가능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199석의 의회에서 13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브뤼셀과 키이우의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냐하면 페테르 머저르가 최대한 친유럽적이고 친우크라이나적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반은 공개적으로 친러시아적인 정치인이었고 반면 야당 지도자인 머저르는 친유럽적인 지도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 내리긴 아직 이르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페테르 머저르는 오늘 갑자기 자신이 러시아인들과 에너지 자원 공급에 대한 직접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빅토르 오르반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 발언은 즉시 크렘린의 환영을 받았고 그들은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페테르 머저르는 자신이 친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친헝가리 정치인이라고 밝혔으니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머저르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 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함께 분석해보고 페테르 머저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헝가리 유권자들이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축출했습니다. 16년 동안 집권해온 오르반을 끌어내린 것은 서방 세계에서 가장 뿌리 깊은 포퓰리스트 지도자 중 한 명에게 치명타를 가한 셈입니다. 헝가리에서 일어난 정치적 충격은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선거 마지막 날 오르반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펼쳤던 곳이기도 한데 이번 사건은 부다페스트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페테르 머저르 45세 전 피데스당 측근 페테르 머저르는 2년 전 빅토르 오르반과 결별하고 새로 창당한 티사당을 막강한 정치 세력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일요일 저녁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예비 결과에 따르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르반은 헝가리 야권 인사들을 축하하고 쓰라림 패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헝가리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99%의 개표가 끝난 후 헝가리 티사당은 199석 중 13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오르반의 피데스당은 55석을 차지했습니다. 즉, 티사당은 단독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헌법을 개정할 권리도 가지게 되어 빅토르 오르반의 유산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페테르 머저르는 거의 자동적으로 헝가리 총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빠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빅토르 오르반의 패배는 유럽에서 환영받았으며 이는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빅토르 오르반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야당 지도자 페테르 머저르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크렘린은 오늘 헝가리와 실용적 접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양국에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눔하겠습니다. 페스코프의 말입니다. 헝가리인들은 그들의 선택을 했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와 매우 실용적인 접촉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전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특별 대표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헝가리 선거 결과가 유럽연합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나온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크렘린은 페스코프를 통해 모스크바가 헝가리 새 지도부의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스코프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는 상호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마자르와는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친유럽 구호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과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T사당의 지도자 페테르 마자르는 오늘 갑자기 그의 정부가 러시아 연방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마자르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언론들은 이 발언의 이 부분만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러시아 연방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한 부분이죠.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자르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전체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물론 만약 상황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러시아나 헝가리의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 역시 한동안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다양화를 강화해야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협상을 할 것이지만 친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헝가리에서는 누구도 친우크라이나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친헝가리 정부를 원합니다. 그 정부는 헝가리 국민의 실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헝가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발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디아르의 나머지 발언들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또한 페테르 마디아르는 러시아의 침략을 부정하거나 오르반의 남의 전쟁 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4년에 러시아가 키예프의 아흐마드데트 어린이 병원을 미사일로 공격한 직후 그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이 모은 인도적 지원 물자를 가지고 왔고 그때 그는 러시아는 침략자이며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머디아르의 발언은 결코 100% 친우크라이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신속 가입에 반대했고 키이우에 대한 무기 지원에도 반대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를 헝가리 국민투표에 붙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T사당은 유럽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의 EU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헝가리는 어떤 재정적 기여도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3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빅토르 오르반의 언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지만 페테르 머저르는 당시 EU 지도부에게 우크라이나와의 모든 관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적어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명확히 하고 그 발언에 대해 헝가리에 사과할 때까지는요. 러시아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머저르는 꽤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오르반의 약점으로 지적했고 그의 정부를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반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머저르는 오르반 정부가 에너지 수급 구조를 다양화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가 러시아산 석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잠시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일찍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시비가가 이미 키이우가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헝가리 새 정부의 접촉을 시작하자는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도자급에서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900억 대출 해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과 기타 협력, 특히 소수민족과 국경 인프라에 관한 지원입니다. 드루주바 송유관에 대해서는 아직 키이우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그 문제도 곧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헝가리의 새 정부와의 첫 외교적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후원금 또는 유튜브에서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스폰서하기 버튼을 눌러 스폰서가 되시거나 유료 구독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 설명란에는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어떤 지원이든 감사드립니다. 또는 화면의 QR코드로도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PG 뉴스, 텔레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되세요.